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대학 수학능력 시험 문제풀이입니다. 즉 정식 명칭은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년 수능은요, 예년에 비해서 조금 난이도가 평이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세요. 그림은 파장에 따른 전자기파의 분류를 나타낸 것이래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자, 왼쪽부터 감마선 있고요. 그 다음에 A가 나와 있죠. A가 뭐예요? 엑스레이입니다. A는 엑스레이, 그 다음에 자외선, 가시광선, B는 뭐겠어요? 그럼 적외선. 그 다음은 뭐예요? 마이크로파죠. B가 적외선, C가 마이크로파예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기억 보세요. 진동수는 C가 A보다 크다. 파장이 길면 길수록 진동수는 작아지죠. 반비례 관계죠. 따라서 C하고 A를 비교해본 C가 파장이 길어요. 그럼 진동수는 작은 거죠. 따라서 C가 A보다 크다. 틀렸습니다. 니은 공항에서 수화물 검색에 사용하는 X선은요? A지요? 맞았습니다. 디귿 적외선 체온계는 몸에서 나오는 B에 해당하는 것, 적외선을 이용한 거죠. 그러니까 B 맞았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이요. 다음은 두 가지 핵반응인데요. 가를 보세요. 수소,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만나서 헬륨이 되고 중성자 하나 나왔습니다. 그때 17.6 메가 일렉트론 볼트가 발생을 한대요. 나는요, 질소, 동위원소죠. 질소 7번에 14짜리인데요. 그거 7번에 질량수 15 동위원소입니다. 그 다음에 수소가 만나서 헬륨이 만들어지고요. 4.96 메가 일렉트론 볼트가 나온답니다. 됐죠? 자, 그럼 봅시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자, 2번이에요. 가번을 보시면요. 중수소하고 삼중수소하고 만났어요. 그래서 헬륨이 만들어져요. 2, 4 되고요. 그럼 질량수로 보세요. 이거 더하면 5인데 4니까 중성자 하나 나와야 되죠? 그쵸? 양성자 수는요. 두 개 똑같으니까 양성자는 0, 질량수 1인 중성자가 하나 나와야 돼요. 그리고 17.6 메가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나는요. 7번에 15짜리예요. 그 다음에 요거예요. 요게 만나서 기억이 되고요. 그 다음에 헬륨이 만들어졌대요. 헬륨 2에 4. 그 다음에 4.96 메가 일렉트론 볼트래요. 자, 그럼 여기 봅시다. 질량수 보면은 15에다가 1 하니까 16이죠. 그런데 4예요. 그럼 뭐가 돼요? 12가 나와야 되죠. 그렇죠? 기억은 그러면 기억은요, 질량수가 12짜리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요, 7과 1이죠. 그럼 8이죠? 근데 여기 2예요. 따라서 6짜리가 만들어져야 되죠. 자, 그러면 기억 보세요. 가는 핵융합 반응 합해졌죠? 맞았습니다. 니은 질량 결손은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다.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큽니까? 결손만큼 에너지 보세요. 나오는 에너지, 요놈이 더 크죠? 따라서 질량 결손은 가가 더 커요. 그 다음에 디귿이요. 기억의 질량수는 10 아니라 12가 돼야 되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이요. 그림가는 전류가 흐르는 전자석의 철못이 달라붙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가의 철못에 클립이 달라붙은 모습을 나타낸 것이래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자, 3번이면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라는데 가번 그림을 보세요. 지금 전류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방향이죠. 즉 이게 가번 그림의 철심이고 여기에 도선이 감겨져 있다면요. 전류가 지금 뒤쪽으로 가서 이렇게 흐르는 형태예요. 그러면 흘러가는 방향을 내 손가락으로 감아주면은요. 오른쪽이 N극이 돼요. 그렇죠? 오른쪽이 N극이에요. 오른쪽이 N극이면요. 여기에 붙어있는 철못 붙어있으니까 강자성체죠? 나에서 철못이 자석처럼 됐으니까 철못은 강자성체란 말이에요. 강자성은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 거죠. 따라서 오른쪽이 N극이니까 철못의 끝은 N극으로 형성이 됩니다. 따라서 기억, 철못은 강자성체다.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보세요.
가에서 철무색 끝은 S극이 아니라 N극이 됩니다. 틀렸죠? 디귿. 나에서 클립은 자기화되어 있습니까? 클립은 자기화되어 있습니까? 지금 붙었죠? 그러니까 자기화되어 있는 거 맞습니다. 따라서 기억과 디귿이 맞았으니까 3번입니다. 자, 4번입니다. 다음은 물질의 전기 전도도에 대한 실험이랍니다. 물질 X로 이루어진 원기둥 모양의 막대 ABC를 준비하랍니다. 원기둥 모양의 막대 ABC예요. 같은 물질 X예요. ABC의 무엇과 길이를 측정한답니다. 자, 그런데 실험 결과를 보세요. 기억. 제곱 센티미터 제곱으로 되어 있죠? 바로 뭐예요? 단면적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거기 옳은 것만 찾으라고 했으니까 보기에서 기억은 단면적은 동그라미 기억에 해당한다. 맞았습니다. 자, 다시 실험 과정 보세요. 저항 측정기를 이용해서 ABC의 저항값을 측정하랍니다. 그 다음에 나와 다의 측정값을 이용해서 X의 전기 전도도를 구하래요. 자, 실제적으로 이 4번 문제는요. 도선이 가지고 있는 저항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물리학원에서 이거는 다루질 않았죠. 이건 직관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저항, 뭐죠?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질이에요. 요 저항이라는 거는요. 흐름을 방해하는 성질을 말해요. 실질적으로 물리학원에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을 다루는 것이 중요하지 응용 문제가 중요하지 않아요. 응용 문제는 물리학 2에서 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서는 원래 물리학원은 철저하게 기초적인 것만 해야 합니다. 지겹도록 기본적인 것을 해야지만 물리학 2에서 물리학원을 기반으로 한 응용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저항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떤 특징을 갖는지도 물리학원에서 제대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긴 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질이에요. 그런데 모든 물질은 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질이 있어요. 전류, 뭐가 흐르는 거죠? 전하의 흐름이에요. 자, 그럼 전하가 또 뭐냐 이겁니다. 기본 개념을 계속 정리를 해야 돼요. 기본 개념이 익혀지지 않으면 응용이 안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럼 전하가 뭘까요? 전하. 이 전하는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는 입자를 말해요.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는 입자예요, 입자. 알갱이에요. 전기적 성질은 뭐가 있죠? 플러스와 마이너스. 요게 있죠. 이러한 성질을 띠고 있는 입자, 이 입자가 움직이는 거 그게 전하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입자가 흘러가는 걸 방해하는 성질, 그게 바로 저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방해를 한대요. 잘 흘러가냐 못 흘러가냐를 따져야 되죠. 자, 그럼 봅시다. 단면적이 A고요. 길이가 L이에요. 길이가 L이고요. 단면적이 A라고 칩시다. 여러분들 이거 직관적으로 아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 전하들이 이렇게 흘러가요. 그런데 이 단면적에 만약에 두 개의 전하가 있고 어떤 거는 똑같은 길이고 단면적 똑같은데요. 그 단면적에 전하가 만약에 1000개가 있다고 쳐보세요. 1000개가 있을 때는 촘촘하지요. 그렇죠? 2개가 있을 때는요. 공간이 여유가 있지요. 자,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흘러가는 거랑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흘러가는 거랑 어떤 게 더 전하가 잘 흘러가겠습니까?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흘러가는 게 전하가 잘 흘러가겠죠. 즉 주변의 것들과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요. 단면적이 크면 클수록 전하들이 주변의 것들과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여유 있게 흘러갈 수 있다는 얘기니까 흘러가는데 방해하는 성질이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거예요. 즉 이 저항은 단면적에 반비례한단 말이에요. 단면적이 커지면 저항은 작아져요. 대신에 길이가 길어지면요. 얘가 오랫동안 흘러가면서 주변에 방해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저항은 커져요. 그래서 길이에 비례하는 형태가 돼요. 되셨죠? 그러면 이 비례 마크 없애주고 이퀄 표시를 넣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비례 마크 없애주고 이퀄 표시 넣어주는데 그게 바로 물질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저항값 비저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이거는 비저항이에요. 자, 여기는 비저항은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찾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논리적으로요. 그 논리적으로는 어떤 거예요? 어디에서 나왔어요? 바로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저항이라고 하는 정의에서부터.
정기적 성질을 띠고 있는 입자인데 이거를 방해하는 게 저항이니까 그러면 단면적과 길이 중에서 어떤 게 더 방해가 커질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 직관적인 결과를 얻어내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러한 결과를 봅시다. 나와 다이, 거기 실험 과정 다시 보세요. 라번 보시면 나와 다이 측정값을 이용해서 X의 전기 전도도를 구하래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기억은 했지요? 니은 보세요. 동그라미 니은은 50보다 크답니다. 자, 니은 보세요. 막대 A가 니은인데 막대 B를 보시면은 50으로 돼 있죠. 저항값이. 전기 전도도는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고요. 자, 그럼 전기 전도도는 지금 다 똑같아요. 대신에 저항값이 지금 달라요. 길이가 단면적은 똑같은데 길이가 지금 B가 A보다 길어졌죠. 그렇죠? 그럼 길이가 길어졌으니까 저항값이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니은은요. B보다는 저항값이 작아야 되죠. 그러니까 니은은 보기에서 동그라미 니은은 50보다 크다? 이게 틀렸단 말이에요. 작아야 된단 말이에요. 길이가 작으니까. 디귿 보세요. X의 전기 전도도는 막대의 길이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X의 전기 전도도 보세요. 전부 똑같죠? 그러니까 길이에 관계없이 일정한 거 맞았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이요. 다음은 빛의 이중성에 대한 설명이랍니다. 오랫동안 과학자들 사이에 빛이 파동인지 입자인지에 관한 논쟁이 있어 왔는데요. 19세기의 빛의 간섭 실험과 매질 내에서 빛의 속력 측정 실험 등으로 빛의 파동성이 인정받게 되었답니다. 그러나 빛의 파동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무엇을 아인슈타인이 광자의 개념을 도입해서 설명했어요? 바로 광전효과요. 동그라미 기억은 광전효과. 그러니까 보기에서 광전효과는 동그라미 기억에 해당한다. 맞았습니다. 기억 보기는. 자, 그 다음 니은. 전하결합 소자 CCD는 빛의 입자성을 이용하는 거 맞았지요? 그 다음에 비눗방울에서 다양한 색의 무늬가 보이는 현상은 간섭이니까 파동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았으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이요. 6번 보시면 표는 물체의 운동 ABC에 대한 자료랍니다. 자, 보시면은 물체의 속력 특징, 속력이 일정하다. B만 그렇대요. B만 맞대요. 속력이 일정하대요. A와 C는 속력이 일정하지 않대요. 자, 그 다음에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 힘의 방향이 일정하다. 알자 힘의 방향이 일정하대요. 그거는 B만 아니고 A와 C가 맞대요. 그 다음에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 힘의 방향이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같은 거,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 같은 거 A만 맞대요. 자, 그러면 봅시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자연낙하하는 공의 등가속도 직선운동은 A에 해당한다. 자, 봅시다. 자연낙하입니다. 종이를 바꿔볼까요? 6번 봅시다. 자연낙하가 뭐였습니까? 낙하운동 중에 하나죠. 낙하운동에는요, 자연낙하와 하강운동이 있어요. 자연낙하는요, 초기 속도 얼마예요? 0이에요. 하강운동은요, 처음 속도가 0이 아닌 경우가 하강운동이에요. 됐죠? 자연낙하는 초기 속도 0인 상태에서 떨어져요. 그럼 지면이 있고 물체가 있다면 초기 속도가 0인 상태에서 아래로 떨어져요. 뭐 때문에요? 중력 받죠? 힘. F. 중력 때문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그럼 힘의 방향과 알자 힘의 방향과 물체의 운동 방향은 동일해요. 맞죠? 물체의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 같아요. 그럼 일단 A는 맞았죠? 그렇죠? 됐습니까? 또 하나, 속력이 일정하다? 아니죠. 점점 빨라지죠. 그런데 A는 속력이 일정하지 않다고 했으니까 맞았죠, 표현이. 그 다음에 물체에 작용한 알자 힘의 방향은 언제나 아래쪽 방향, 일정하죠? 따라서 A는요, A가 자유낙하에 해당이 되죠. 자, 니은 보세요. 등속 원운동이래요. 등속 원운동. 이거 무슨 뜻이에요? 자, 이건 용어 정리해서 해드렸습니다. 이런 설명에서. 등속 원운동이에요. 빙빙 도는 거죠. 그런데 이 등속은 등속도라고 했습니까? 등속력이라고 했습니까? 이거는 등속력이에요. 등속도가 아닙니다. 등속도라고 하면은 방향도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크기만 같은 운동이에요. 됐죠? 방향은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등속 원운동하는 위성의 운동은 B에 해당한답니다. B 봅시다. 속력 일정하죠. 등속력, 속력 일정해요. 방향은 변해야 되죠. 그렇죠? 알자힘의 방향도 변해야 되죠. 그래서 운동 방향과 다르단 말이에요. 왜요? 알자힘의 방향은 90, 요거 가운데 중심 방향으로 향하고요. 물체는 계속 접선 방향으로 날아가려고 하니까 운동 방향이 다르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따라서 B에 해당하는 거 니은 맞았습니다. 자, 디귿이요. 수평면에 대해 비스듬히 던진 공의 포물선 운동은 C에 해당한다. 포물선 운동이래요. 자, 수평면에 대해서 비스듬히 던졌어요. 이렇게 가는 거죠. 이거는요, 중력 방향은 항상 아래쪽, 힘의 방향 아래쪽, 운동 방향은 접선 방향이니까 변하지요.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속력은 변하고 작용하는 알자 힘의 방향이 운동 방향과 다르지요. 그 다음에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 힘의 방향만 항상 아래쪽. 그래서 C가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았으니까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7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는 공기에서 유리로 진행하는 빛의 진행 방향을 나타내고, 나는 낮에 발생한 소리의 진행 방향, 다는 신기루가 보일 때 빛의 진행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가보세요. 자, 이거는 간단하게만 그릴게요. 7번 보시면 가번 그림은요, 아래쪽이 공기고요, 위쪽이 유리예요. 그렇죠? 우리는 공기와 유리만 가지고 공기와 유리 중에서 굴절률이 유리가 크다는 거는 이미 알고 있어요. 됐죠? 절대 굴절률은 공기가 거의 진공 상태와 같은 1이라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크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자, 법선 그려보세요. 지금 이렇게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빛이 이렇게 나간다고 돼 있죠? 여기다 법선을 그려보세요. 법선과 이루는 각 요거랑 이거랑 비교해보면요, 얘가 입사각이 더 크죠? 그렇죠? 굴절률이 작은 게 각도가 크다고 했죠. 따라서 공기의 굴절률이 더 작아요. 자, 그럼 기억 보세요. 가에서 굴절률은 유리가 공기보다 크다? 맞았죠? 유리가 공기보다 큰 거. 각도가 작으니까요. 니은 보세요. 나에서 소리의 속력은 차가운 공기에서가 따뜻한 공기에서보다 크다. 거꾸로 돼 있죠? 틀렸습니다. 다에서 빛의 속력은 뜨거운 공기에서가 차가운 공기에서보다 크다. 지금 디귿 맞았죠? 그러니까 위쪽으로 지금 휘어져 있죠. 따라서 기억과 디귿이 맞았으니까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8번이요. 그림 가는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에너지 준위의 일부와 전자의 전이 A에서 D까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림 나는 가의 B, C, D에서 방출되는 빛의 스펙트럼 파장을 나타내는 것이고, 기억은 CA에 나타난 스펙트럼이랍니다. 기억은 C라고 주어졌어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자, 기억 보세요. A에서 흡수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1.51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자, A 봅시다. 8번이요. 8번에 이 A는요, 어떻게 되어 있죠? N equal 3에서 어디로 가요? N equal 5로 가요. N equal 3의 에너지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51 일렉트론 볼트. N equal 5에서의 에너지는요, 0.54. 마이너스 0.54 일렉트론 볼트란 말이에요. 이 차이가 1.51은 아니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는 C에서가 B에서보다 크답니다. 자, C하고 B를 비교해보면 C는요, N equal 4에서 N equal 2로 될 때요. N equal 4에서 N equal 2로 될 때, 이때가 지금 C예요. 그렇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럼 B를 봅시다. B는요, N equal 3에서 N equal 2로 가요. 이때가 B예요. 에너지는 지금 누가 더 많이 방출돼요? C가 더 많이 방출되죠. 요 놈의 에너지가 더 크단 말이에요. 요 놈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동수 더 크죠. 진동수 크면 파장은 길어요, 짧아요? 짧지요. 그렇죠? 이게 파장이 긴 놈이죠. B가 길어요. 따라서 동그라미 니은은 요거는 B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진동수는 요 놈이 커요. 그러면 C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니은 맞았죠. 디귿 보세요. 동그라미 니은은 D에 의해 나타나는 스펙트럼이다? 틀렸죠. B에 의한 겁니다. 그래서 2번, 니은만 맞았으니까 2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이요. 그림과 같이 질량이 2kg인 물체 A가 3m/s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다가 물체 B와 0.2초 동안 충돌한 후 반대 방향으로 1m/s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했답니다. 충돌하는 동안 A가 B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요, 운동량 변화량과 같다라고, 충격량은요, 운동량 변화량과 같다라는 걸 이용하면 되지요. 자, 한번 해봅시다. 9번이요.
A가 가다가 B하고 부딪히고 나서 이렇게 됐답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먼저 A의 운동량 변화를 봅시다. 나중 운동량 얼마예요? 질량 2kg. 됐습니까? 속도는 왼쪽으로죠. 오른쪽을 플러스로 하면 왼쪽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1입니다. 빼기 2kg. 처음 속도 얼마예요? 오른쪽으로 3이에요. 그렇죠? 이거 하면요. 마이너스 8 나와요. 운동량 변화량이에요. 됐죠? 이게 충격량과 같으면 되죠. F 곱하기 델타 T. 그런데 F, 지금 이걸 구하라고 그러죠? 델타 T가 얼마예요? 0.2초 동안이라고 그러죠. 따라서 F는 얼마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0.2분의 8 하니까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40. 즉 왼쪽 방향으로 40N이에요. 따라서 크기를 물었으니까 플러스 44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이요. 그림 가는 저울 위에 놓인 물체 A, B가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는 가의 A의 크기가 F인 힘을 연직 방향으로 가할 때 A, B가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저울에 측정된 힘의 크기는 나에서가 가에서의 2배랍니다. 저울에 측정된 힘의 크기는 나에서가 가에서의 2배래요. 됐죠?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저울의 눈금을 보세요. 가에서는 지금 가운데 12시 방향으로부터 하나, 둘, 3칸 옮겨갔죠. 근데 나에서는요, 12시 방향으로부터 오른쪽으로 6칸 옮겨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배, 맞았죠? 자, 그럼 봅시다. 옳은 거 찾으래요. 기억, 가에서 A에 작용하는 중력과 B가 A에 작용하는 힘은 작용 반작용 관계입니다. 제가 힘에서 작용 반작용과 힘의 평형 따질 때 뭐만 세라고 했어요? 물체의 개수만 세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작용 반작용은 물체의 개수가 몇 개예요? 2개예요. 되셨죠? 2개 사이에 작용하는 관계예요. 그러면 A에 작용하는 중력이라는 얘기는 A와 지구와의 관계예요. 그렇죠? 그러면 A에 작용하는 중력은요, 중지구가 A를 잡아당기는 거죠. 이거의 반작용은 뭐예요? A가 지구를 잡아당기는 거란 말이에요. B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물체의 개수가 서로 다르죠?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 나에서 B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나에서 B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F보다 크다. 맞습니까? B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F보다 크대요. 됐어요? 자, B가 A에 작용하는 힘은요. 위에서 누르는 힘이 F죠? 그런데요, B에 작용하는 힘은요. A가 중력 때문에 B를 누르는 힘도 있죠? 따라서 B가 위로 밀어 올리는 힘은요, 위에서 누르는 F만큼도 위쪽으로 가해줘야 되고, 또요, A가 중력으로 인해서 B를 누르는 힘만큼도 위쪽으로 가해줘야 되니까 F보단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은은 맞았습니다. 디귿, 나의 저울에 측정된 힘의 크기는 3F이다. 나의 저울의 크기에 측정된 힘의 크기는 3F요? 맞습니까? 나에서 F의 힘을 연직 방향으로 가할 때 AB가 정지해 있는 거고, 나에서가 힘의 크기는 2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3F는 안 나오죠? 그렇죠? 가번 보세요. 아무것도 안 했을 때가 지금 3칸이고, 나처럼 F를 가했더니 6칸이에요. 즉 2배죠? 그럼 힘의 F를 가하지 않았을 때는요? 그거 자체가 지금 F란 얘기예요. 가번에 지금 저울 눈금이 F고요. 나번에서 F만큼 또 가하니까 2배가 돼서 2F가 된 거예요, 지금. 가는 3칸, 나는 6칸이니까요. 됐습니까? 따라서 3F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래서 2번, 니은만 정답이 됩니다. 11번 보세요. 그림 가는 자기장 B가 균일한 영역에 금속고리가 고정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금속고리가 고정되어 있대요. 나는 B 세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입니다. B의 방향은 종이면의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고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1초일 때 유도전류는 흐르지 않는다. 1초일 때 보세요. 자기장의 세기가 안 변하죠. 그렇죠? B0로 일정하게 돼 있죠.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지 않으면 전류 발생 안 하죠. 따라서 기억은 맞았습니다. 니은요. 유도전류의 방향은 3초일 때와 6초일 때가 서로 반대이다. 3초일 때는 감소하죠. 6초일 때는 점점 증가하는 방향이죠. 유도전류의 방향은 3초일 때, 6초일 때 서로 반대 맞았습니다. 디귿, 유도전류의 세기는 7초일 때가 4초일 때보다 크답니다. 7초일 때와 4초일 때 그래프의 기울기를 보세요. 똑같은 시간 동안 기울기가 어디가 커요? 4초일 때가 크죠. 따라서 유도전류가 그때가 더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세기가.
따라서 기억과 니은만 맞았으니까 3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봅시다. 그림은 열 효율이 0.3인 열기관에서 일정량의 이상 기체가 상태 A, B, C, D, A를 순환하는 동안 기체의 압력과 부피를 표는 각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 또는 방출하는 열량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자, 기억은 200이다. 맞아요? 열 효율이 0.3이래요. 자, 그럼 계산해 봅시다. 12번이요. 0.3이래요. 열 효율 0.3은 흡수한 거분의 2란 거죠. 흡수한 거 어떤 거예요? A에서 B로 갈 때 흡수한 거 기억이죠? 기억이요. 그렇죠? 그 다음에 2란 거는요. 흡수한 거에서 방출한 거를 빼면은 2란 게 되죠. 흡수한 거 기억에서 빼주기를 얼마요? 140. C에서 D로 갈 때 방출한 거 140을 빼요. 됐죠? 자, 그럼 이거 계산하면요. 0.3 곱하기 기억은 기억 빼기 140. 따라서 기억은 얼마 나와요? 기억은요. 140 나누기 0.7 나와요. 됐죠? 그러면 기억은 얼마 나옵니까? 200 나오죠. 그러니까 기억은 200이다? 맞았습니다. 니은 A에서 B로 되는 과정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감소합니까? 에너지 흡수했죠? 그쵸? 내부 에너지 증가해야 되죠. 왜요? 내부 에너지는 온도에 비례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2분의 3 kT요. 따라서 에너지 흡수했죠? 그러면은 온도 올라가죠. 온도 올라가니까 내부 에너지 증가해야 되죠. 틀렸습니다. 니은 C에서 D로 가는 과정에서 기체는 외부로부터 열을 흡수해요? 방출한 겁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았으니까 1번입니다. 자, 13번이요. 그림 가는 진폭이 1cm, 속력이 5cm/s로 같은 두 물결판을 나타낸 것입니다. 진폭 같고 속력이 같은 두 물결판입니다. 속력이 같대요. 실선과 점선은 각각 물결판의 마루와 고리고 점 PQR은 평면상에 고정된 지점이랍니다. 그림 나는 R에서 중첩된 물결파의 변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입니다. R에서 중첩된 변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래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자, R을 보세요. R은 점선과 점선이 만났죠. 즉 골과 골이 만났어요. 그 만나는 순간이 0초라고 하면은 지금 진폭이 1이라고 했으니까 보강간섭이라서 마이너스 2가 돼야 되죠. 그렇죠? 골 아래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나번 그래프가 나온 거예요. 됐어요? 1초일 때는요. 변이가 2로 됐죠. 즉 마루와 마루가 만난다는 얘기예요. 되셨어요? 자, 그럼 봅시다. 이 두 물결파의 파장은 10cm로 같다. 나번 그림 보세요. 나번 그림에서 지금 주기가 얼마예요? 주기가 2초예요. 됐죠? 자, 그럼 봅시다. 13번이요. V는 T분의 람다죠. 그렇죠? 여기서 람다 어떻게 나와요? V 곱하기 T란 말이에요. V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5지요. T 얼마예요? 2지요. 그럼 얼마 나옵니까? 10cm. 따라서 기억은 맞았습니다. 니은 1초일 때 P에서 중첩된 물결파의 변이는 2cm/s입니다. 1초일 때입니다. 자, P를 보세요. 마루와 골이 만났죠. 그럼 1초가 지나도 또 마루와 골이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변이가 얼마 나와요? 0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니은 틀렸습니다. 상쇄간섭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Q 보세요. Q는요. 마루와 마루가 만나 있죠. 됐어요? 자, 근데 나와보면 보세요. 주기가 1초일 때는요. 0에서 1초일 때 골에서 마루가 되죠. 됐습니까? 골이었던 게 마루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마루였던 거는요. 골이 될 거 아니에요. 1초가 지나면. 그럼 2초일 때는요. 골이었던 게 다시 마루가 될 거고요. 됐죠? 그러면 Q에서는 지금 중첩된 물결파의 변이는 0이다. Q를 보세요. Q는요. 지금 뭡니까? 마루와 마루가 만났으니까. 그 다음에 골과 골이 만날 거고 그 다음에 또 마루와 마루가 만날 거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2초일 때는요. 지금 변이가 0이 아니라 다시 또 보강간섭이 일어나야 되죠. 그러니까 기억만 맞았으니까 1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 14번이요.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 A가 정지해 있는 물체 B를 향해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고 나는 A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입니다. A, B의 질량은 각각 MA, MB이고요. 충돌 후 운동 에너지는
B가 A의 3배랍니다. 이때 MA 대 MB의 값은 얼마이냐? 자, 14번 풀어봅시다. 자, 이거 보세요. 운동량, 충격량과 에너지의 관계를 따지면 되죠. 됐습니까? 자, 그럼 봅시다. 충돌 전과 충돌 후 나는 A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나는 건데 꺾였어요. 나번 자, A가 이렇게 있고요. A가 가고 있어요. B가 처음에 정지 상태였고요. 얘는 정지예요. 되셨죠? 그런데 나번 그래프가 바로 A의 변화를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1, 2, 3이고요. 여기가 위치 미터고요. 이렇게 돼 있고요. 1초, 2초래요. 여기가 1, 그 다음에 2래요. 자, 1일 때 2 여기고요. 2일 때 3이래요. 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가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시간이고요. 시간축이고요. 자, 그러면 충돌이 일어나서 변화된 거는 이 순간이죠. 그쵸? 자, 그럼 0에서 1초일 때 A의 빠르기 얼마 나옵니까? 이거 기울기. V는 처음 속도 얼마예요? 충돌이 일어나기 전에 1분의 2 나오죠. 그러니까 2 m/s 였단 얘기예요. 충돌이 일어난 후에 A는요. 뭐예요? 1분의 1. 1이죠. 그렇죠? 1 m/s란 얘기예요. 충돌이 일어난 후. 됐습니까? 자, 그럼 운동량 변화량의 총합은 같다. 운동량 보존 법칙 써봅시다. 처음에 MA의 질량. MA 속도 얼마예요? 2지요? 그러니까 2. 요거는 B는 0입니다. 나중 속도 MA 곱하기 나중 속도 1 더하기 B의 질량 B의 나중 속도 VB라고 할게요.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거 옮기면요. MA는 뭐란 얘기예요? MBVB란 얘기예요. 됐습니까? 자, 이거 식 하나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에너지 보세요. 충돌 후 운동 에너지는 B가 A의 3배랍니다. B가 A의 3배. 자, 그럼 B를 봅시다. A의 3배래요. 그러면 3배의 A의 운동 에너지. 자, 2분의 1 곱하기 질량 MA 충돌 후 나중 속도죠? 1의 제곱. 요거는 자, 2분의 1 MB 곱하기 B의 나중 속도 VB의 제곱. 이렇게 나오죠. 3배라고 했으니까 그럼 2분의 1은 없애볼게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3배의 MB MA입니다. MA는 MB VB의 제곱이에요. MA가 바로 이거죠? 요거를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3배의 MB VB는 MB VB 제곱이에요. 요거 하나 없어지고요. 요거 없어지죠. 따라서 VB는 3이 나오죠. VB는 3이에요.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요. MA는 3배의 MB란 얘기예요. 따라서 MA 대 MB는 3대 1,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번엔 15번입니다. 그림 가하나는 각각 물질 XYZ 중 두 물질을 이용해서 만든 광섬유의 코어에 단색광 A를 입사각 세타 제로로 입사시킨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타1은 가해석 세타1은 X와 Y 사이의 임계각이랍니다. 굴절률은 Z가 X보다 크답니다. 자, 15번이에요. 그림을 간단하게만 그릴게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그려봅시다. 여기가 Y고요. 이쪽이 X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Y래요. 이게 가번이에요. 여기서 빛이 입사가 됐는데요. 법선이 이렇게 있고요. 이게 세타 제로, 입사각 세타 제로요. 단색광 A가 입사한 겁니다. 이렇게 들어갔고 요놈이 꺾였대요. 이렇게 꺾였대요. 요게 세타 1. 그런데 이게 지금 임계각이래요. 임계각 세타 C. 요거래요. 그래서 이렇게 나갔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나간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4번 그림은요. x 대신에 뭘로 바꿔요? z로 바꿨어요. 여기 y고요. 이게 z가 되고요.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 놓고 입력은 세타 제로 동일하게 했어요. 이게 세타 제로로 동일하게 갔대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될 거냐 이겁니다. 그래 놓고 굴절률은 z가 x보다 크답니다. n, z의 굴절률이 n, x보다 크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가에서 a를 세타 제로보다 큰 입사각으로 x에 입사시키면 가에서 이게 가번이죠. a를 요 세타 제로보다 크게 해요. 그럼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면요. 입사각이 커져요. 그러면 굴절과 요거는 이렇게 되죠. 더 커지게 되죠. 그쵸? 요게 작아지면 요게 더 작아지는 거고 요게 커지면 요게 커지는 거니까 이렇게 커진다면 요게 커져야 되죠. 그럼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가면요.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요. 법선 그려보세요. 요각하고 요각 비교해보면요. 요각이 더 작죠. 그럼 인계각보다 작아지니까 전반사 안 일어나야 되죠. 그렇죠? 따라서 x와 y 경계면에서 전반사하지 않는다. 기억은 맞았습니다. 니은이요. 나에서 z와 y 사이 임계각은 세타 1보다 크다. 자, 굴절률이 크대요. 굴절률이 큰 거는요. 임계각 작은 거죠. 반비례 관계니까. 그렇죠? 따라서 세타 1보다 크다. 틀렸습니다. 디귿이요. 나에서 a는 z와 y의 경계면에서 전반사한다. a는 z와 y의 경계면에서 전반사 안 하지요. 이게 굴절률이 크니까. 전반사하는 거 이게 지금 굴절률이 크다고 했으니까 전반사하는 건 맞아요. 네, 미안합니다. 그래서 기억과 디귿.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6번이요. 그림과 같이 XY 평면에 고정된 무한히 긴 직선 도선 ABC의 전류가 각각 IA, IB, IC로 일정한 전류가 흐르고 있답니다. 16번이요. 여기 Y축이고요. 여기 X축인데요. 여기 0이고요. 여기에 A 도선이 있고요. 이 A 도선에 IA의 전류가 흐른대요. 여기 지금 D 지점이고요. 여기가 뭐냐면은 ED 지점이래요. 여기가 뭐냐면 P점이래요. 그 다음에 3D 지점에 여기에 B가 있어요. B가 있고요. 여기는 위쪽 방향으로 지금 전류가 흐른대요. IB가 이렇게 흐른대요. 그 다음에 C가 있고요. 여기는 3D 지점이고 C는 얼마인지 안 나왔어요. 여기에 IC가 흐르는데 어느 쪽으로 흐르는지 안 나왔어요. 자, 이렇게 있답니다.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Y 방향이고요. X축상의 점 P에서 세 도선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0이랍니다. P에서 여기 자기장은 0이래요. 자, 그럼 얘는 보세요. B가 지금 위쪽으로 흐르죠. 그러면 자기장은요, 이렇게 나오는 방향이죠. B에 의한 자기장은 P점에서 나오는 방향이에요. 그럼 A에 의한 자기장은요, A에 의한 자기장과 C에 의한 자기장이 합해져서 나오는 자기장을 없애주면 되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봅시다. 만약에 A가 아래쪽으로 흐르고요. C가 아래쪽으로 전류가 흐른다면요. 얘는 위쪽으로 가고요. C는 아래쪽으로 하면 들어가죠. A는 아래쪽으로 하면 또 나오죠. 그렇죠? A는 나오고 C는 들어가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가능하죠. A는 나오고 나오는 거랑 B 나오는 거랑 합쳐진 게 C에서 들어가는 거랑 같으면 되죠.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면. 그럼 여기에서의 자기장은 0 나오지 않습니까?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의 조건을 한 번 더 봅시다. 그 다음에 X축상의 점 P에서 세 도선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0인데 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바꾸었더니 P에서 세 도선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XY 평면의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됐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0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C를 위쪽 방향으로 하면, 반대로 하면은 XY 평면의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P점에서 형성이 된대요. C를 위쪽으로 하면요, 나오는 방향이 되죠. 반대로 하면. 따라서 이 조건은 그러면 아니란 얘기예요. 되셨어요? 이건 아니에요. 자, 두 번째. A가 들어가는 방향이고요. C가 나오는 방향이었다면요.
두 번째, A가 들어가는 방향, C가 나오는 방향. C가 위로 올라가는 방향, A가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이었다면요. C가 위로 올라가면은 P는 나오는 방향, B도 나오는 방향, A는 아래로 가면요 나오는 방향이죠. 다 나오는 방향이니까 여기는 0이 안 되죠. 이것도 조건이 성립이 안 돼요. 그럼 적어도 이제 A를 어떻게 해요? 위로 가는 방향, C가 위로 가는 방향이다 라고 해봅시다. 자, A가 위로 가요. 그러면은 P에서는 들어가는 방향, C가 위로 가요. 나오는 방향, A 나오는 방향. 가능성 있죠. P에서 0이 될 가능성 있죠. 그 다음에 C를 반대 방향으로 바꿨을 때 XY 평면에 들어가는 방향이 되느냐. C를 반대 방향으로 했어요. 내려가는 방향으로. 그러면 들어가는 방향 되죠. A도 들어가는 방향이죠. B는 나오는 방향이죠. 가능성 있어요. 합했을 때 들어가는 방향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조건 봅시다. A가 위로 가는 방향, C가 이번에는 아래로 가는 방향이었다고 쳐보세요. A가 위,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이죠. C가 아래로 들어가는 방향이죠. B가 나오는 방향이죠. 그럼 또 가능성이 있죠. 0이 될 가능성. 그 다음에 C를 반대로 바꿨을 때 들어가는 방향이냐. C를 위로 가는 방향으로 하면요. 요것처럼 되죠. 그렇죠? 그럼 C를 위로 가는 방향으로 하면요. C 위에 나오는 방향, B 나오는 방향, A 어떻게 해요? 위로 가니까 들어가는 방향. 그렇죠? 그러면 요때는 0이었다가 바뀌면 이게 더 세지죠. 그러니까 해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일단은 A는 어떤 거예요? 요 방향만 지금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는 지금 위쪽 방향, 이건 맞았어요. 그 다음에 C는 아래쪽으로 가면 두 번째 조건이 해당이 안 되니까 이것도 틀렸고요. 그래서 C도 위쪽 방향이 돼야 돼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기억,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Y 방향이다. 맞았습니다. 니은 IA는 IB 더하기 IC랍니다. 자, 그럼 0이 되기 위해서는요. IB, IC 합한 게 요거 0이 되기 위해서는요. 나오는 방향, 얘 들어가는 방향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를 바꾸면요. C의 방향을 아래쪽으로 하면요. 어떻게 해요? 들어가는 방향이 되죠. 됐어요? 그럼 C 때문에 A 요거 균형이 깨진다는 얘기죠. B, C를 합했을 때 요 나오는 방향, 그 다음에 A는 들어가는 방향 합해서 P는 0이 되는데 C의 방향이 들어가는 방향이 돼버리면 0의 균형이 깨지지 않습니까?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되죠. 따라서 어떻게 해요? A에 흐르는 거는요. B와 C에 흐르는 것보다 작아야 되죠. 전류가. 따라서 니은 맞았습니다. 디귿이요. 원점5에서 세 도선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바꾸기 전과 후가 같습니까? 원점에 흐르는 거는요. 항상 다 왼쪽이죠. 그러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흘렀을 때는 다 나오는 방향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가 C가 방향을 바꿨을 때는요. 들어가는 방향에 대한 거리가 멀죠. 그러니까 C의 전류는 요거와 거리가 머니까는 해당 사항이 안 되죠. 그래서 전과 후가 같다. 디귿 맞았습니다. 디귿 맞았어요. 그래서 기억니은 디귿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보세요. 그림과 같이 관찰자 P에 대해 관찰자 Q가 탄 우주선이 0.5C의 속력으로 직선 운동하고 있답니다. P 관성계에서 Q가 P를 스쳐 지나는 순간 Q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광원 AB에 빛이 동시에 발생한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P 관성계에서 A와 B에 발생한 빛은 동시에 P에 도달한다. A, B입니다. Q에 도달하는 걸 보는 거 아니에요. P는. 자, 그럼 보세요. 17번인데 P는 밖에 있어요. 여기가 Q 안에 있는 사람 Q고요.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란 말이에요. P를 향해서 A에서 B가 빛이 온단 말이에요. A에서 B로부터 P를 향해서 온단 말이에요. 그럼 P 입장에서는요. 동시에 도달하는 거죠. 딱 중앙이니까. 그렇죠? 기억은 맞았습니다. 니은. P 관성계에서 A와 B에 발생한 빛은 동시에 Q에 도달하여? 동시에 Q가 아니죠. 얘가 먼저 도달하죠. 앞쪽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니은 틀렸고요. B에서 발생한 빛이 Q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Q의 관성계에서가 P의 관성계에서보다 작죠. P가 오래 걸리죠. B에서 발생한 거. 여기서 B에서 발생한 빛은요, P에서 볼 때는 짧게 되고요, Q에서 볼 때는 변화없고요. 그럼 Q의 관성계에서가 P의 관성계보다 큰 거죠, 시간은. 그렇죠? 우주선이 오른쪽으로 가니까. 그래서 기억과 디귿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18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질량이 각각 M, M인 물체 A, B가 동일 직선상에서 크기와 방향이 같은 힘을 받아가지고 각각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답니다. 동일한 힘을 받았대요. 그럼 A가 점 P를 지날 때 A와 B의 속력은 V로 갖고, P를 지날 때 V로 갖고 A와 B 사이의 거리는 D랍니다. A가 P에서 D만큼 P에서 ED만큼 이동했을 때 B의 속력은 2분의 V가 됐대요. 아, 줄어들었네요. 그럼 받은 힘은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이 받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A와 B 사이의 거리는 X라고 했습니다. 이때 X는 얼마이냐 하고 물었어요. 힘의 방향이 반대란 얘기예요. 속도가 줄었으니까. 자, 처음에 A. 요 A가 지금 질량이 얼마짜리냐면 2m짜리래요. 여기가 P점이었어요. 처음에 A가 V로 움직이고 있었고요. B도 처음에는 V로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떨어진 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D만큼 떨어져 있대요. 그게 D였대요. 그렇죠? 그 다음에 A가 점 P를 지날 때 A와 B의 속력 V로 갔고 A와 B 사이는 D인데 A가 P에서 ED만큼 이동했대요. 여기서 D만큼 또 가요. D만큼 또 가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죠. 자, 여기라고 칩시다. 이게 D만큼 또 가서 A가 여기에 왔어요. 이제 A가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2m이 됐어요. A가 이때 빠르게 얼마인지 안 나왔어요. 자, 이동했을 때 B의 속력은 2분의 V이고 A, B 사이의 거리는 X래요. 여기서 A, B 사이의 거리 요거 X. 여기가 X고요. B가 여기 있는데 이때의 속력은 2분의 V래요. B는 속력이 주어졌어요. 그렇죠? 따라서 A, B가 일정한 힘을 받았다고 했으니까 같은 힘을 크기와 방향이 같은 힘을 받았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왼쪽 방향으로 힘을 받은 거예요, F를. 근데 물체는 오른쪽으로 움직였어요.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하면 왼쪽은 마이너스가 되죠. 따라서 자, A의 가속도 구해봅시다. F는 MA에서 A의 가속도는요, M분의 2M분의 마이너스 F 돼요. 그렇죠? B의 가속도는요, 마이너스 M분의 F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럼 B는요, D 플러스 X만큼 같죠? 됐어요? D 플러스 X. 그러면 B가 이동한 거리는요, D 플러스 X는 처음 속도 얼마예요? V. 자, 그럼 B가 이동한 시간 T라고 해봅시다. V 곱하기 T 더하기 2분의 1 가속도 A, B의 가속도 시간 T의 제곱.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X를 구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먼저 B에서 봅시다. B에서 나중 속도가 이거 됐대요. 처음 속도는 이거고요. 가속도는 이거고요. 그럼 시간 나오죠. 자, 그럼 봅시다. 나중 속도 2, 처음 속도 V 더하기 가속도 M분의 F 곱하기 시간. 요거예요. 됐어요? 그럼 여기는요, M분의 F 곱하기 T는 뭐가 라는 얘기예요? 2분의 V. 따라서 T는요, 2F분의 MV란 얘기예요. T는. 됐어요?
자, 그럼 t를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요. 집어넣으면 d 플러스 x는요, v 곱하기 t 2f분의 mv 더하기 2분의 1 mb가 뭐예요? 요거죠. 그렇죠? 마이너스 m분의 f t 요거의 제곱 2f분의 mv 요놈의 제곱이에요. 됐어요? 자, 이거 하면은요 2f분의 mv의 제곱 빼기 앞에 마이너스니까 그 다음에 2의 제곱 4죠. 4 곱하기 2 하면은 8이죠. 8f 제곱인데 f 하나 없어지죠. 그럼 8f 그 다음에 m 하나 없어지고 mv 제곱 나오죠. 요거 나와요. 그렇죠? 요거 하면 그럼 뭐가 돼요? 8f분의 3mv 제곱 됐습니까? 우리는 x를 구해야 되는데 정답을 보니까 d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거를 d로 바꿔야 돼요. d로. 요거를. 자, 이건 어떻게 나와요? 여기서 나와요. A의 운동 봅시다. 같은 시간 t 동안이란 말이에요. A는 t 동안 2d 가죠? 2d가요. 얼마요? 처음 속도 v. t가 얼마예요? 요거. 2f분의 mv. 똑같은 시간이잖아요. 2f분의 mv 더하기 2분의 1. a가 뭐예요? 요거예요. a의 가속도는. 마이너스 2m분의 f. t는 요거의 제곱. 2f분의 mv. 요놈의 제곱이에요. 됐죠? 그러면은 2f분의 mv 제곱 빼기. 자, 그럼 이거는요 4, 16 나오죠. 그럼 16f분의 f 제곱이니까 하나 약분되고요. m 제곱 v 제곱이니까 m 하나 약분되고요. 그러면 16분의 1 m v 제곱 나와요. 요거 계산하면요 16분의 7 그 다음에 f분의 mv 제곱 나와요. 따라서 f분의 mv 제곱이 뭐란 얘기예요? 7분의 16 곱하기 2 d. 요거 넘기니까요. 그럼 뭐예요? 7분의 32 d란 얘기예요. 됐죠? 7분의 32 d가 f분의 mv 제곱.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d 플러스 x는 8분의 3 곱하기 7분의 32 d. 됐죠? 그럼 이건 4 되죠? 이건 뭐가 나와요? 그러면 7분의 12d. 따라서 x는 7분의 12d 빼기 d 하니까 뭐가 돼요? 7분의 5d. 찾아보세요. 4번입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입니다. 19번 문제 봅시다. 그림과 같이 X축상의 점전화 ABC를 같은 간격으로 고정시켰더니 양전화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 됐답니다. A가 플러스고요. 이게 B고 A고 B고 C인데 같은 간격으로 거리가 똑같은 겁니다. 배열시킨 겁니다. 이렇게 요 거리랑 요 거리랑 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 됐대요. 그렇죠?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 된다면 이게 플러스 플러스면 0 안 되죠. 그렇죠? 마이너스 마이너스여도 0 안 되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B하고 C는 서로 다른 극이 돼야 돼요. 자, 그럼 만약에 B가 마이너스 극이고 C가 플러스 극이라고 쳐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B가 플러스고요. C가 마이너스라고 쳐보시고. 자, 근데 문제 조건에서 나번이 있습니다. 그림 나와 같이 가의 C를, 요 C를요.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옮겨서 고정시켰더니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 됐대요. 자, 그럼 보세요. 이게 A는 플러스 있고요. B도 고정돼 있고요. 그 다음에 C가 이렇게 가까워진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 됐대요. 그럼 이거라고 해봅시다. 이거부터 볼까요? 이거부터 봅시다. B가 마이너스고 C가 플러스라고 쳐봅시다.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에서는 인력.
플러스에서는 청력되니까 이거는 조건이 되지요? 그럼 이때 B가 0인가 봅시다. B가 마이너스고 C가 플러스라면 얘 잡아당기고 A 잡아당기고 가능성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B가 플러스고 C가 마이너스라면 이것도 가능성이 있지만 여기 봅시다. B가 플러스고 C가 마이너스면 얘는 C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잡아당겨지죠. A는 플러스고 B가 플러스니까 밀어내니까 B는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되죠. 그러니까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0이 안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거는 나 조건은 충족이 안 돼요. 이거는요. 나 조건이 충족이 되지요. 따라서 B는 마이너스, C는 플러스란 얘기예요. 되었습니까?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C는 양전하이다. C는 양전하 맞았습니다. 전하량의 크기는 B가 A보다 크다. 봅시다. 가해서 봅시다. 가해서 F 가해서 B가 A에 작용하는 힘은요. K 거리가 똑같아요. 거리를 R이라고 할게요. 그럼 R제곱 그 다음에 Q B Q A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F C가 A에 작용하는 힘은요. K 거리는 ER 요거의 제곱분의 QC QA예요. 이게 크기는 같고 방향은 어떻게 해요? 얘는 잡아당기고 얘는 밀어내야 되죠. 그렇죠?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면 돼요. 절대값이 같으면 돼요. 그러니까 한번 갖다가 놓아보세요. K QB QA 나누기 R 제곱이 K 4R 제곱분의 QC QA란 말이에요. QA 없어지고 A 없어지고 KK 없어지고 R제곱 R제곱 없어지고 따라서 뭐가 나와요? QB는 4분의 1 QC 즉 무슨 얘기냐? QC가 4배의 QB와 같다. 여기 나와요. 자, 그럼 나와봅시다. 그러면 QB보다는 QC가 크다는 얘기죠. 됐어요? 자, 그럼 나에서 봅시다. 나에서. B에서 작용한 전기력이 0이죠? A가 B에 작용한 힘, F. A가 B에 작용한 힘은요? 요거죠. 그렇죠? K, R제곱, Q, A, Q, B. 그 다음에 F, C가 B에 작용하는 거는요? K, C하고 B 사이 R'이에요. R'의 제곱분의 QC, QB. 거리가 달라졌으니까. 됐습니까? 크기는 같고 방향은 크기는 같고 어떻게 해요? 두 개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잡아당기죠. 절대값 갖다 놓으면 돼요. 따라서 K, QA, QB 나누기 R제곱 K, R'의 제곱 QC, QB예요. 없어지죠. K, K 없어지죠. 그럼 뭐예요? R 제곱분의 QA와 R' 제곱분의 QC가 같으면 돼요. 그런데 R'은 R보다 작단 말이에요. 이거이니까 Q 여기 같아지기 위해서는요. QA가 QC보다 커야 된단 말이에요. 자, 요거랑 해보세요. QA가 QC보다 큰데 이거는 4배의 QB와 같대요. 그러면 A는 B보다 커야 되죠. 근데 B가 A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니은 틀렸습니다. 디귿이죠. 가에서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마이너스 X.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은요. 얘는 왼쪽 방향, A에서는 플러스 방향, 오른쪽 방향. 그렇죠? 그런데 C하고 A하고 A가 더 크죠. 됐습니까? B는 훨씬 작죠. B와 A 사이에 작용한 거 B가 훨씬 작아요. C보다. A는 공통이고 B가 C보다 작아요. C에 작용한 전기력은 그럼 어떻게 돼요? A가 밀어내는 힘이 더 커지죠. 그러니까 C에 작용한 건 플러스 방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억만 맞았습니다. 다 되셨어요? 자, 20번 그림부터 그려봅시다. A는 2kg,
2kg이고요. 요게 용철을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줄이 이렇게 연결돼 있고, 여기에서 B가 요게 3kg이고요. C는 1kg이래요. 1kg이래요. 요게 C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나는요. 여기서 C를 딱 끊어냈어요. 끊어냈더니 A 2kg짜리가 아래로 내려왔어요. 용철이 당기니까 당연히 그러겠죠. 다음에 B는 올라갔어요. (3kg) 올라갔어요. 됐죠? 자, 그럼 봅시다. 그림과 같이 질량이 각각 2kg, 3kg, 1kg, 2kg, 3kg, 1kg인 ABC가 용철 상수 200, 용철 상수가 200이랍니다. K가 200인 뉴턴 퍼 미터 인 용철과 실에 연결되어 정지했답니다. 정지했대요. 알짜님 0이죠. 그렇죠? 수평면에 연직으로 연결된 용철은 원래 길이에서 0.1만큼 늘어났대요. 원래 길이가 여기였다면 여기에서 0.1만큼 지금 늘어났대요. 0.1. 자, 그럼 0.1 늘어난 거에 대한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생기죠. 그렇죠? 탄성 포텐셜 에너지 봅시다. 용철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 2분의 1 K 200 곱하기 0.1의 제곱. 이거 하니까 100에다가 하니까 1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림 나는 가에서 C의 줄이 딱 끊어졌어요. 끊어지면은 이쪽에서 당기는 힘이 약해지니까 당연히 용철 당기는 힘이 상대적으로 커져서 아래쪽으로 당기게 되죠. 그렇죠? 자, 만큼 늘어나 있답니다. 그러면 끊어진 후 A가 연직선상에서 운동했대요. 운동했다는 얘기는 속도 V를 가지고 얘는 올라갔을 거고 얘는 속도 V를 가지고 내려갔을 거고 실로 연결됐으니까 양쪽의 속력은 똑같아요. 방향만 아래쪽 위쪽이고요. 자, 이렇게 됐을 거고 용철이 원래 길이에서 0.05m만큼 늘어났답니다. 원래 길이에서 이번에 용철이 딱 여기가 0.05만큼 늘어났대요. 그럼 이때 용철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요. 2분의 1 곱하기 200 곱하기 0.05의 제곱이에요. 됐죠? 이거 계산하면은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제곱하면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죠. 그럼 없어지고 100 하면 10의 마이너스 2승 그 다음에 5 하니까 25 하니까 오케이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0.25 나오네요. 0.25 줄 나옵니다. 오, 여기서 감소했네요. 이렇게 포텐셜 에너지가 0.75 줄 감소했어요.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그렇죠? 자, 나타낸 것이 됩니다. 나에서 A의 운동 에너지는 나에서 요 A의 운동 에너지는 용철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 몇 배인가 했습니다. 용철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몇 배인가? 그렇죠? 자, 그럼 이건 뭐예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쓰면 될 수 있겠네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은 뭐예요? 전체 역학적 에너지 합은 일정하다죠. 일정하다는 얘기는요. 하나가 늘어나면 하나는 줄어든다는 얘기고. 그렇죠? 자, 그러면 늘어난 거와 줄어든 거 이퀄 관계를 찾으면 돼요. 됐어요? 자, 그럼 먼저 감소한 에너지 봅시다. 감소한 에너지 한번 찾아봅시다. 누구 감소했어요? 얘 감소했죠. 0.75 감소했죠. 자, 감소한 에너지는요. 0.75 감소했고요. 또 있어요. 감소한 거. 뭐가 감소했을까요? 자, B는요. 끊어지고 나서 위로 올라갔죠. 그럼 역학 포텐셜 에너지는 증가했죠. 그렇죠. 감소한 거 누구예요? A죠. A는 아래로 내려갔으니까 포텐셜 에너지 감소하죠.
그렇죠? 얼마 내려갔어요? 0.1만큼 있다가 요게 0.05만큼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기준에서 0.05가 되죠. 즉 요만큼 내려온 거예요. 요만큼. 전체가 0.1이었는데. 됐어요? 그럼 A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자, A의 포텐셜 에너지는요, mgH인데 m이 얼마예요? 2. 중력과 속도 얼마로 하랬죠? 10으로 하려 합니다. H 얼마 감소했어요? 0.05. 이거 하면 얼마 나오죠? 20에다가 하면은 1 나오네요. 1. 따라서 감소한 거는 0.755 더하기 1 하니까는요, 1.75 감소했어요. 그렇죠? 그럼 어딘가에서 이만큼은 늘어났을 거란 말이에요. 자, 늘어난 거 봅시다. 누가 늘어났어요? 얘 포텐셜 에너지 늘어났죠. 그렇죠. 얼마 늘어나요? 예. 0.05 위로 올라가죠. 됐어요? 자, 그러면 증가한 에너지 봅시다. 증가한 에너지. 자, 봅시다. 증가한 에너지는 요 놈이 포텐셜 에너지 mgh 요거죠. B. 요게 지금 B의 포텐셜 에너지예요. 자, 이거 구해 봅시다. B의 포텐셜 에너지는 여기다 구할게요. 이 B의 포텐셜 에너지는 질량 3, 중력 10. 그 다음에 0.05만큼 위로 올라가죠. 얘가 0.05 내려오니까 얘는 0.05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얼마예요? 0.5 곱하기 3 하니까 1.5 나오죠. 1.5예요. 증가한 거 1.5 하나 나왔어요. 그 다음에 더하기 또 있어요. 증가한 놈. 누구 있어요? 얘는요. 운동에너지 증가했죠. 얘도죠. 운동에너지 또 증가하죠. 얘 운동에너지 얼마 나와요? 2분의 1 질량 3 곱하기 V의 제곱 더하기 얘 운동에너지 증가하죠. A. 그렇죠?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V 제곱. 그렇죠? 자, 이거예요. 이게 증가한 놈이에요. 요 증가한 놈, 요 전체가 요 놈이랑 같으면 되죠. 감소한 놈이랑. 자, 이거 계산하면요. 먼저 이거 계산해 볼게요. 1.5 더하기 2분의 1에다가 5 하니까는 2분의 5 V제곱. 2분의 5 V제곱 나와요. 요거랑 요거랑 같으면 되죠. 자, 그러면 1.75는 1.5 더하기 2분의 5 V제곱이에요. 이거 하면 얼마 나와요? 0.25 나오죠. 그렇죠? 1.75 빼기 1.5 하면은요. 0.25. 0.25는 2분의 5 V제곱이에요. 0.25면은 얼마죠? 4분의 1이죠. 그럼 4분의 1이 2분의 5 V제곱이에요. 그러면 V제곱은 뭐가 나오죠? 요거 약분돼서 V제곱은 10 나오네요. 10분의 1 나오네요. 10분의 1 나와요. V제곱이.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A의 운동에너지 찾아야 되죠. A의 운동에너지. 이 A의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2 곱하기 속도제곱이 10분의 1 하니까 10분의 1 나와요. 10분의 1 주. 그렇죠? 용철에 저장된, 나에서 용철에 저장된 건 얼마예요? 요거예요. 4분의 1. 용철에 저장된 건 요건 4분의 1줄이요. 그렇죠? 자, 이 용철에 저장된 건 4분의 1줄이에요. 따라서 용철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의 몇 배가 돼야지만 10분의 1이 돼요? 4분의 1의 몇 배가 돼야지만 10분의 1이 될까요? X는? 어떻게 나옵니까? 10분의 4니까 5분의 2 나오겠네요. 5분의 2. 네, 주를 넣으면 안 되죠. 배율이니까. 5분의 2인 거 찾아보세요. 네, 2번입니다. 되었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물리학원 수능 문제풀이를 마쳤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6월 모의고사와 9월 모의고사보다는 내용이 좀 쉬웠습니다. 즉 평이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는 다 맞아야지만 1등급이 나올 것도 같아요. 2등급은 3점 내지 2점짜리 하나 틀려야지만 2등급이 나올 것 같고요. 되었어요?
자, 아무튼 수능 올해 고3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수능을 보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자,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